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맛있게 드셔왔던 달콤한 과일들이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과일을 드시고 가슴이 두근거림을 호소하시다가 결국 호흡 곤란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31년 동안 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과일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엔 다들 같은 말씀을 하세요. 과일이 몸에 나쁠 리가 있나요? 자연에서 온 건데 괜찮겠죠? 하면서요. 그렇게 스스로 한 조각을 더 드시는 겁니다. 한국 어르신 7명 중 6명이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오며 매일 챙겨 드시는 이 과일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신장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고 언제나 늘 여러분의 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과일을 드시느냐에 따라서 신장이 서서히 망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힘을 되찾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핵심 내용,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자주 드시는 과일 중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둘째, 지친 신장을 회복시키는 착한 과일들이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과일이 왜 좋은지 원리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셋째, 상황별 맞춤 섭취법입니다. 고혈압으로 약 드시는 분, 당뇨로 혈당 관리하시는 분, 이미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 각각 어떻게 드셔야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5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리는 최고의 과일 5가지를 전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콩팥, 우리 몸의 정수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알아야 왜 특정 과일이 위험한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등 쪽 허리 양옆에 주먹만한 크기로 2개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2리터짜리 생수병 90개 분량이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을 보며 쉬는 동안에도 콩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피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콩팥이 하는 일을 쉽게 비유하자면 집안에 있는 정수기와 비슷합니다. 정수기가 수돗물에서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듯이 콩팥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물이 깨끗하게 나오다가 몇 년 지나면 필터가 막히고 찌꺼기가 끼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점점 노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 덩어리가 있습니다. 한쪽 콩팥에만 약 100만 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양쪽을 합치면 200만 개가 넘죠. 이 사구체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구체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은 일부가 손상돼도 스스로 재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콩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 상태로 평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콩팥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장기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의 장기, 콩팥.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콩팥 기능이 20%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세요. 그때 가서 병원에 가보시면 이미 만성 콩팥병 판정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 거죠. 나이가 들면 콩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30세를 기준으로 콩팥의 역과 능력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에서는 1년에 약 1%씩 기능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30대 때 콩팥 기능을 100점이라고 치면 40대에는 90점, 50대에는 80점, 60대가 되면 70점 정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의학 연구에서는 10년마다 콩팥 사구체 여과율이 6%에서 8%씩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10년에 10%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30대에 비해서 80대가 되면 콩팥 자체의 크기도 25%에서 30% 정도 작아진다고 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하던 양의 노폐물을 나이가 들면 그만큼 처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위험 젊은 사람은 과일을 여러 개 먹어도 콩팥이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을 척척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콩팥 기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분이 똑같이 드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콩팥이 칼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얼얼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마다 과일을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데요. 대부분이 고칼륨 혈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당뇨병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두껍게 만들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만성 콩팥병 원인의 약 70%가 당뇨병과 고혈압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약 자체가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칼륨이 많은 과일까지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5가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왜 그 과일들이 위험한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요.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과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 참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여름철 국민 과일이라고 불리는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외는 수분 보충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시원하고 달콤해서 여름이면 냉장고에 꼭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더운 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참외 한 입 베어 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참외를 박스째 사다 놓고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외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크게 느려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외는 수분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가 쉽잖아요. 시원하니까 하나 먹고 또 하나 이렇게 계속 손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과다 섭취를 하시면 노년층에서 혈중 칼륨이 갑자기 올라가서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실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외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 양이 450mg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콩팥이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이 대략 3,600mg 정도입니다. 참외 두세 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 가까이를 섭취하시는 셈이죠. 젊고 건강한 분들은 이 정도 칼륨을 콩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독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좀 무겁고 피곤한 정도로 느껴지다가 점점 손끝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어느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게 된 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던 분이셨는데 여름에 참외가 하도 맛있어서 매일 두세 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더위 먹은 줄 아셨대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더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특히 여름철에 이런 경우가 급증합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과일을 찾게 되고 참외처럼 수분이 많고 달콤한 과일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외를 드실 때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참외는 껍질, 바로 안쪽 부분에 칼륨이 특히 많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드시거나 껍질 가까운 부분까지 싹싹 긁어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참외를 드실 때 속 부분만 조금 드시고 껍질 가까운 부분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2. 바나나. 두 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바나나가 건강에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나나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에너지 보충용으로 먹고 소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변비에 좋다, 근육 경련을 예방한다, 혈압을 낮춰준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씩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바나나를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만으로도 약해진 콩팥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나나의 칼륨 함량은 중간 크기 한 개 기준으로
350ml에서 420ml 정도 됩니다. 이게 참외 한 개와 맞먹는 수준이고요. 칼륨이 적은 과일로 알려진 사과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은 이 정도 칼륨은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껍질에 검은 점이 많아질수록 칼륨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 껍질이 노랗게 익고 검은 점이 생겼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달콤하고 부드러우니까요. 마트에서 바나나를 사오시면 며칠 놔뒀다가 껍질이 갈색으로 변할 때쯤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의 바나나가 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나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바나나가 익으면서 이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벽이 분해되면서 칼륨이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우리 몸에 칼륨이 더 빨리, 더 많이 흡수됩니다. 게다가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도 높아집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혈당 지수가 30 정도인데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50에서 6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중으로 좋지 않은 거죠. 칼륨도 많고 혈당도 빨리 올리니까요. 바나나를 매일 드시던 분들 중에 콩팥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신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셨으니까 의심도 안 하셨던 거죠. 아침마다 빵과 우유, 바나나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매일 드시던 바나나도 한몫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3. 토마토. 세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과일이죠.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전립선 건강에 좋다,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매일 토마토 주스를 드시거나 식사할 때마다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토마토는 열을 가해서 익혀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토마토를 볶아서 드시거나 토마토 주스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토마토 섭취량을 늘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서는 토마토를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 섭취를 조절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토마토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산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의 배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토마토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중간 크기 기준으로 약 290mg 정도입니다. 한 개만 보면 바나나나 참외보다는 적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를 주스나 소스 형태로 드실 때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토마토가 농축되면서 칼륨 함량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생토마토 하나 먹을 때와 토마토 주스 한 잔 마실 때 들어가는 칼륨 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보통 토마토 대여섯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스 한 잔에 10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토마토 주스를 드시던 분들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토마토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타에 뿌려 먹는 토마토 소스, 피자에 바르는 토마토 소스, 이런 것들도 다 농축된 형태잖아요. 소스 한 컵에는 토마토 10개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토마토 소스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산 성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산 성분이 콩팥을 통해 배출될 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면서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4. 수박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하면 수박이죠.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한 조각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잖아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수박을 쪼개 먹는 모습은 여름철 대표적인 풍경이기도 하고요. 수박은 92%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물을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물 대신 수박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은 밋밋해서 잘 안 넘어가는데 수박은 달콤하고 시원해서 먹기가 편하니까요. 수박을 많이 드시면 소변도 자주 보게 되니까 몸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장을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만성 콩팥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수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이 그 물을 제대로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수분 조절을 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배출량을 늘리고 물이 부족하면 배출량을 줄여서 몸속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물이 들어와도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몸 안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다리나 발목이 붓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폐로 물이 차는 폐부종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부종이 오면 누워있을 때 숨이 차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을 설친다가 점점 심해지면 앉아 있어도 숨 쉬기가 힘들어지죠. 수박에도 칼륨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에 약 170mg 정도의 칼륨이 있는데요. 문제는 수박을 한 조각만 드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시원하고 달콤하니까 5조각은 기본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칼륨 섭취량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수분까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콩팥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인 겁니다.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거나 눈이 부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콩팥이 밤새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분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오렌지 5번째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새콤달콤한 맛도 좋고 향도 상큼해서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챙겨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오렌지를 자주 드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오렌지, 특히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흡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생 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의 칼륨 함량이 대략 450mg에서 500mg 정도 됩니다. 이게 참외 한 개, 바나나 한 개와 맞먹는 수준이죠. 그런데 주스는 액체 형태라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과일을 씹어서 드시면 천천히 소화되면서 칼륨이 서서히 흡수되는데 주스는 마시자마자 바로 흡수가 시작되거든요. 주스를 마시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콩팥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콩팥이 갑자기 밀려드는 칼륨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렌지 주스에는 당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약 20개에서 25개 당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각설탕 5개에서 6개 분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면서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거든요. 건강해지려고 매일 아침 마시던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오히려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렌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주스 대신 생 오렌지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한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생 오렌지를 드시면 과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분과 칼륨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콩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콩팥을 살리는 착한 과일 5가지,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외, 바나나, 토마토, 수박, 오렌지. 이 과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칼륨 함량이 높다는 점이죠. 물론 이 과일들이 젊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영양소를 제공하는 훌륭한 과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과일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착한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1. 사과.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는 사과를 콩팥에 부담이 적은 과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칼륨 함량이 낮고 수용성 섬유가 풍부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과일로 권고되고 있죠. 사과의 칼륨 함량은 중간 크기 1개 기준으로 약 195mg 정도입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매일 드셔도 칼륨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한 다음 대변을 통해 부드럽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주는 셈입니다. 콩팥이 모든 노폐물을 혼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펙틴의 역할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이 노폐물 중 일부는 대변으로 나가고 일부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콩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펙틴이 장에서 노폐물을 미리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면 콩팥까지 갈 노폐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콩팥은 매일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케르세틴이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돕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케르세틴도 껍질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고요. 치아가 약해서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얇게 썰어서 드시거나 강판에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한 양이고요. 2. 배. 2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나라 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잖아요. 크기도 크고 수분도 많고 단맛도 은은해서 외국인들도 한국 배를 맛보면 감탄을 합니다. 이 배가 콩팥 건강에도
매우 좋은 과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까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도 수분이 많은데 왜 괜찮은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배의 수분 함량이 84%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수분과 함께 들어온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해서 부드럽게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콩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수박이 콩팥에 물을 들이붓는 것이라면 배는 물과 함께 청소 도구까지 보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물이 노폐물을 씻고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배에는 루털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콩팥이 나빠지면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루털린이 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의 칼륨 함량은 중간 크기 한 개 기준으로 약 180mg 정도입니다. 사과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배를 드실 때도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면 얇게 썰어서 차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숙이나 배즙으로 드시면 칼륨은 더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서 콩팥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3. 딸기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달콤해서 콩팥이나 당뇨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딸기는 콩팥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의 달콤한 맛 때문에 당분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딸기의 당 함량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 콩팥은 매일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느라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돕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염증 지표가 3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과일에서는 보기 힘든 놀라운 결과죠. 딸기의 칼륨 함량은 100g당 150mg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고 참외 3분의 1 수준이죠. 그러니까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딸기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딸기 100개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대신 딸기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 칼륨 걱정 없이 면역력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지를 먼저 떼고 씻으시면 안 됩니다. 꼭지를 떼면 그 부분으로 비타민이 빠져나가고 물에 남아있던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 있거든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딸기로 7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이 정도면 칼륨 걱정 없이 콩팥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4. 파인애플.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혹시 고기를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인애플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덕분인데요. 이 효소가 콩팥 건강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브로멜라인은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효소가 콩팥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 중 하나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 계란, 콩류를 먹으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사용되는데 이 과정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 일부가 혈액 속에서 노폐물로 남게 되죠. 그러면 이 단백질 노폐물이 사구체에 쌓이면서 필터가 막히고 망가지게 되죠. 이때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혈액 속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꽉 막힌 하수구에 세정제를 부어서 뚫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멜라인에는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콩팥 조직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서 콩팥 세포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인애플의 칼륨 함량은 100g당 109이누미나럼 정도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맛을 즐기면서도 칼륨 걱정에서 안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인 거죠. 다만 파인애플을 드실 때 절대로 통조림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물에 절여져 있어서 당분이 너무 높거든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브로멜라인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가운데 있는 딱딱한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버리시는데 콩팥 건강을 위해서라면 버리지 마시고 얇게